그거는 생각해보세요. 창쌤 당신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수학 문제 쉽게 만드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오늘 문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학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가 있어요. 그럼 그 카페에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수학 문제를 만들면서 서로 그거를 평가하고 재밌어 합니다. 제가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로 만들자 라고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부모님이 퀴즈를 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일단 취지에는 공감을 많이 하세요. 걱정이 뭐냐면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창쌤 당신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수학 문제 쉽게 만드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오늘 문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게 진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학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블룸의 교육 목표라는 게 있어요. 제일 낮은 단계가 뭐냐면은 암기, 그 다음 단계가 이해고요, 그 다음 적용, 분석, 평가, 창의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암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수준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암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이해잖아요. 이해를 한 사람은 암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적용을 해본 사람은 이 이해 단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연산이 안 된다고 연산 연습 계속 시켜봐야 소용없다, 그 윗단계를 시켜야 된다라고 추천해드리는 게 항상 소인수분해거든요. 우리 아이가 연산이 안 돼, 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떤 거를 훈련을 시켜줘야 되냐면, 물론 그 단계에서 빵꾸난 걸 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벨업을 위해서 윗단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윗단계가 뭐라고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도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문제라는 거는 문제집이 있는 걸 내가 푸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그게 되는 애들이 뭘 하는 거냐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알바로 과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과외를 하잖아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집을 풀어주는 과외 선생님은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과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이한테 맞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면서 따라오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저는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외 선생님이 아이한테 그렇게 과외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실력이 더 많이 되냐면 이 과외 선생님 실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보면서 문제를 만드는 게 사실은 수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이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문제를 만들어서 준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너도 문제 만들어봐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한테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수학 문제들을 몇 가지 종류 갖고 와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소인수분해 문제입니다. 소인수분해가 여러분이 답을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98 소인수분해 해봐 그러면 뭐지?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또 나한테 소인수분해가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퀴즈를 조금만 바꿔서 내보세요. 자, 28이라고 할게요. 28은 소인수분해 해봐라는 말을 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 수 있죠. 아직 소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28은 몇 곱하기 몇이게 라고 문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재밌게 문제를 푼다는 거죠. 어제 저 현우랑 이 문제를 내면서 갔거든요. 자, 아빠랑 너랑 돌아가면서 소인수분해 문제 내주는 거야. 자, 아빠 먼저 낸다. 30. 그럼 이제 현우가 한참 낑낑대면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현우가 저한테 문제를 내요. 50. 그러면 저도 그건 5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5. 그래서 걔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네. 이렇게 문제를 내면서 가는 거죠. 1, 2학년한테 문제를 내줄 때는 어떻게 낼 수 있냐면 3학년까지 28을 몇 곱하기 몇? 그러면 2 곱하기 14도 되고요. 4 곱하기 7도 되고요. 7 곱하기 4도 되고 14 곱하기 2도 됩니다. 그런데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곱하기 28이랑 28 곱하기 1은 안 돼 라고만 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윗단계가 2 곱하기 14인데 그럼 14는 또 5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7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4, 5, 6학년한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84 이런 걸 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문제를 내줄 자신이 없고 내가 문제를 냈지만 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소인수분해 계산기라는 검색하면 나와요. 그 답을 가지고 아이한테 문제를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아이한테도 너도 문제를 내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가 나도 문제를 낼 수 있구나, 우리 엄마도 나한테 문제를 내주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문제를 내다 보면 연산 연습도 아이가 엄청 능숙해지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뭐냐면 미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문자를 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3 더하기 2x가 7 그럼 x는 얼마게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직 추상화가 덜 된 아이들한테는 이게 힘들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문제를 내줄 수 있냐면 어디 가서 물건 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자가 하나에 1,000원이야. 그리고 아이스크림 2개 샀어. 근데 과자 하나랑 아이스크림 2개 샀는데 3,000원이야.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얼마? 이런 게 충분히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엄청나게 빨리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된다? 너가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봐 라고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차 방정식 문제를 내는 게 힘들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챗 GPT한테 한번 3학년이 풀 수 있는 1차 방정식 문제 10개만 내줘라고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주르륵 뜹니다. 그냥 그거 내주시면 되고요. 답도 알려줘야지 하면 답도 알려줘요. 그거 가지고 아이한테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아이한테 너도 방정식 문제를 한번 내봐 라고 하면 아이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아이가 내는 과정에서 방정식이라는 구조를 머릿속에 넣게 돼요. 이런 문제를 내기가 어렵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고 X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정하세요. 아이스크림 가격 700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만들면 어렵지 않습니다. 생수가 1,000원인데 아이스크림 3개 샀더니 생수 하나랑 아이스크림 3개 해가지고 3,1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하나에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주는 거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챗 GPT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 문제를 너도 내봐 라고 하는 그 과정,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내는 걸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과정, 그리고 내가 자기가 낸 문제를 풀어주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수학 좋아하는 아빠들의 클리셰 문제거든요. 소와 오리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소랑 오리가 합쳐서 7마리야. 소와 오리의 다리를 합치면은 18개야.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소와 오리가 각각 몇 마리인지를 맞춰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과학고나 이런 데 강연을 갈 때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퀴즈를 많이 내줬는데 아빠가 소와 오리를 가지고 나한테 문제를 내줬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소와 오리 문제를 처음 듣는 중학생한테 내주잖아요. 그럼 중학생은 어떻게 푸냐면은 소를 X라고 놓고요, 오리를 Y라고 놔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7, 그리고 소는 다리가 4개고 오리는 2개니까 4X 플러스 2Y는 18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소거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거든요. 걔들한테 제가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X, Y 미지수 쓰지 말고 한번 풀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X, Y를 안 쓰고 어떻게 풀어요? 라고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한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풀어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만약에 다 오리야. 그러면 7빵이겠죠? 7빵이면 다리가 14개일 거야. 그런데 오리가 소로 바뀔 때마다 다리가 2개씩 늘어나니까 다리가 4개 늘어났으니까 소가 2마리가 늘었겠네. 오리는 7마리 2마리 줄었고, 그래서 오리는 5마리, 소는 2마리야 라고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그냥 오리가 빵, 소가 7, 오리가 1, 소가 6, 오리가 2, 소가 5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넣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접한 친구들하고 딱 중학교 가서 X, Y부터 드립다 배우고 열거법, 소거법, 치환법 이런 것만 배운 아이들은 실력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부모님이 조금만 공부하셔서 이 문제를 아이들한테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소가 몇 마리, 오리가 몇 마리라고 미리 정해 놓으시고, 예를 들면 소는 1마리, 오리는 6마리라고 정해 놓으시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문제를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데 아이들한테 내주는 거예요. 자, 피자 문제인데요. 현우랑 아빠랑 피자를 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와요. 그래서 현우가 반을 먼저 먹었어요. 근데 제가 또 안 와요. 그래서 현우가 나머지 반을 또 먹었어요. 근데 제가 또 안 와요. 그래서 현우가 반을 또 먹었어요. 이걸 계속 했더니 결국 피자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럼 현우가 먹은 피자는 얼만큼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들하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떠오르냐면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결국 혼자 현우가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죠? 그냥 1. 현우가 먹은 건 1입니다. 현우가 다 먹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3명이에요. 현우, 지훈이, 아빠가 피자를 먹을 건데 3등분을 해놨어요. 근데 아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우랑 지훈이가 3분의 1씩 먹고 3분의 1 남겨놨어요. 근데 제가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우랑 지훈이가 3분의 1에 3분의 1씩을 또 먹고 3분의 1에 3분의 1을 남겨놨어요. 근데 아빠가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에 3분의 1씩을 또 먹고 남은 거에 3분의 1을 남겨놨어요. 근데 이거를 아빠가 안 와서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피자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현우와 지훈이는 얼마큼씩 먹은 걸까요? 이게 숫자로 하잖아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3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4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3제곱 더하기 쭉쭉쭉 나가면 이걸 S라고 놓고 여기서 3을 곱해. 3S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제곱 이렇게 나가지.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봐. 그럼 2S가 되지. 2S가 되니까 쭉쭉쭉 지우면 여기는 1만 남지. 그래서 답은 S는 2분의 1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우랑 지훈이랑 아빠랑 피자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안 와서 결국은 현우랑 지훈이가 피자를 다 먹었거든요. 그러면 현우랑 지훈이 얼마큼씩 먹은 거죠? 반씩 먹은 거죠. 만약에 이거를 1000명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의 피자를 얼마큼씩 먹었을까요? 999분의 1씩 먹었겠죠. 이렇게 무한급수를 익히고 간 아이하고 다짜고짜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의 3제곱 더하기 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공식으로 익힌 애들은 실력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렸을 때 문제를 내줘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를 선행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이 퀴즈 형식으로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AI 문제 은행도 있고요. 심지어 챗 GPT한테 문제를 내달라고 하면 문제가 쭉 나온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시험해 보시고 아이들하고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문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아이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